안녕하세요. 또선생입니다. 또선생 문제풀이 강의 두 번째 중심 내용 파악 OT입니다. 자, 제 문제풀이 강좌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문제풀이 1이 세부정보 파악이고 문제풀이 2가 중심 내용 파악입니다. 문제풀이 3이 간접쓰기라는 되게 낯선 용어로 되어 있는데 간접쓰기에는 순서와 삽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4는 빈칸 추론. 자, 이 용어들이 조금 어색하죠. 세부정보 파악, 중심 내용 파악, 간접쓰기. 이 용어들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수능 영어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평가원이 구분하는 대로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 1인 세부정보 파악에는 목적, 신경, 도표, 브리치, H 그리고 장문 같은 쉬운 유형들을 다뤄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쉽지만 그 쉬운 문제들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들을 문제풀이 1 세부정보 파악에서 제가 다 정말 자세하고 재밌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문제풀이 1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제가 학생분들한테 영어 모의고사 그냥 1번부터 45번까지 순서대로 풀지 말고 요 순서대로 풀어라고 추천해주는 순서인데 목적, 신경, 도표, H, 브리치, 어법, 장문 푼 다음에 주장, 요지, 주제, 제목을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풀이 2 중심 내용 파악에서는 주장, 요지, 주제, 제목을 다룹니다. 자, 중심 내용 파악 강의 수강 추천 대상은 제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하위권이다, 노베이스다. 이 기준이 뭘까요? 참 애매하죠.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독해 못한다. 단어도 잘 모른다. 근데 내가 한 2줄 넘어가면 독해가 절대 안 된다. 그런 친구들은 점진적 독해 먼저 수강하세요. 쌤, 저는 진짜 독해를 아예 1, 2, 3, 4, 5형식도 잘 모르고 저 진짜 너무 베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 기초 독해라는 강좌가 있어요. 그거 10강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수강하시고 점진적 독해 20강이 채 안 돼요. 그거 들으시고 이 중심 내용 파악을 수강하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풀이 1 세부정보 파악은 목적, 신경, 도표, H, 브리치, 장문 이런 것들이 다루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스킬풀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좀 스킬적인 것들, 조금 단어가 부족하고 독해가 부족해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들 앞에 먼저 몰아서 풀고 그 다음에 주장, 요지, 주제, 제목을 푸는데 이 문제 유형들은 독해가 안 되면 수업이 너무 힘들 거예요. 괜찮아요. 들을 수도 있어요. 쌤, 저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 중심 내용 파악 강의를 당장 듣고 싶은데 안 될까요? 근데 제가 한 6등급, 7등급 나옵니다. 그런 친구들을 할 수는 있어요. 수강은 할 수 있지만 너무 힘들 거예요. 크게 얻어갈 수 있는 것도 없을 거예요. 독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게 전제가 깔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베이스가 부족한 학생들은 점진적 독해를 들으시고 이거 20강이 채 안 돼요. 금방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선생이잖아요.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하이커 노베이스 학생들이 독해 실력 늘리기에 정말 좋은 강좌, 기초 독해, 점력 독해 강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들고 오세요. 또는 독해는 어느 정도 되는데 영어 모의고사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 많죠? 쌤, 제가 1, 2, 3, 4, 5형식 정도는 압니다. 쌤, 제가 한 2줄 정도는 완벽하게 직독직해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만 주시면 저는 독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영어 모의고사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 이 강의 들으세요. 그리고 지문을 읽었는데 독해는 꽤 잘해. 근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학생들 있죠. 막 밑줄 그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독해를 했어. 근데 머릿속에 하얘지는 학생들 있죠. 주제 제목 특히나 23번, 24번 그런 학생들 이 강의 강추합니다. 자, 제가 메가스터디 인강을 런칭한 지 이제 2년 차죠. 1년 차에 비해 발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자, 제가 제 입으로 저 잘한다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메가스터디 1년차 또 선생의 런칭 1년차 후기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독해하는 사람들 그게 저였다. 근데 이거 듣고 먼저 중심 내용이 있을 법한 걸 먼저 찾으라고 제가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러고 나서 점진적 독해에서 배운 걸 활용해서 중심 문장 전까지는 좀 빠르게 읽고 소재 잡고 중심 문장 세게 읽으면 제가 중심 문장은 제대로 읽어라 독해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편안히 읽고 잘 읽힌다 강추. 또 다른 후기 한번 볼까요? 노벨을 구원해주는 선생님 최고. 영어가 너무 노벨이어서 혼자 독해도 못하고 해설 들어도 실전에 적용하기가 힘들었다. 근데 또 선생님의 점진적 독해랑 기초 독해를 수강하고 제가 왜 이거 자꾸 수강하라는지 알겠죠? 매뉴얼 듣는데 너무 좋다. 시험장에서도 할 수 있는 풀이법을 알려줘서 문제를 풀고 정답률이 올라갔다. 근데 그럼 노베이스만 들어야 되냐? 아니, 이게 제 또 선생 수강평 중에 제일 베스트 수강평이거든요. 작년 2025년 걸로
너도 유기하다가 감 떨어진 상위권이니? 들으렴. 중심 내용 강의는 노베도 추천하지만 블라블라 감 떨어진 상위권들에게도 매우 추천한다. 언어도 영어도 언어라서 오래 유기하면 감이 떨어지는데 갈수록 선택지가 어려워지는 주제에서 여러분 24번 선택지 너무 어렵죠? 맨날 3번인지 4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고민되잖아요. 그걸 다시 교정해줘서 중요한 부분들을 의식하고 읽으니 선지가 확실해진다. 특히나 이 학생이 정말 제가 좀 뿌듯하거든요. 이거 볼 때마다. 또 선생님은 주제 문제 푸시거나 빈칸 문제 푸실 때 꼭 한국어로 적고 맞춰보라고 한다. 이걸 매우 추천한다. 원래 안 적고 풀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정확도가 매우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뒤로 좀 넘길게요. 제가 올해 교재를 리뉴얼을 했어요. 작년에는 원래 단권이었거든요. 근데 분권해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올해는 교재를 이렇게 분권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자, 요 문제 파트에 보시면 원래 없었는데 올해 요것도 디자인을 다 바꿔서 여기 분홍색 박스들이 보이죠? 요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중심 내용을 한글로 작성해보자. 아까 그 학생이 뭐랬어요? 중심 내용을 영어로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왜 요즘에 선택지가 갈수록 어려워지냐면 1, 2, 3, 4, 5번 선택지에서 지문에 있는 그 단어를 안 쓰고 선택지에서 뜻은 같지만 다른 단어로 바꿔버려. 그러면 멘붕 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중심 내용을 한글로 쓰라고 해요. 왜? 한글은 이 뜻으로 이 단어나 같거든. 자, 이걸 시켰는데 이걸 이 학생이 이게 왜 좋은지 알아줘서 너무 뿌듯해요. 자,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아진다. 뭐 이렇게 추천한다. 특히 혼자 공부할 수 있고 문제 풀라고 할 때 바로 풀고 해설은 빠르게 2배속으로 듣는 상위권들에게 매우 추천한다. 노베 전용, 하위권 전용으로 또 선생을 많이 알고 있던데 오히려 이런 매뉴얼은 자기 마음대로 풀던 상위권이 빛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제 문제풀이 강의 이름이 왜 매뉴얼이라면 제가 이거 사용 방법, 사용 설명서로 만든 거예요. 여기 뭐라 적혔냐면 평권의 수능 학습 방법 안내를 바탕으로 수능 영어 문제풀이 원리와 접근법을 체계화한 매뉴얼. 문제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독해서 풀면 누가 못해. 근데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제가 세부정보 파악 때도 그랬고 중심 내용 파악도 평가원 학습 방법 안내에서 시키는 대로 푸는 방법을 정형화시켜 드릴 거예요. 그렇게 풀자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본에는 독해랑 단어가 돼야 돼요. 독해 단어 안 되는데 이건 편법밖에 안 되는 거야. 독해 단어가 안 되는데 이런 건 요령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 독해, 점심 독해 듣고 오세요. 알겠죠? 자, 이제 후기들 좀 빨리 볼까요? 완전 3등급에서 그냥 감에 의존해서 독해하다가 실력이 없었는데 점진적 독해 듣고 독해하는 게 재밌어졌다. 그러고 나서 점도 완강하고 중심 내용 매뉴얼 수강하고 있는데 사설이지만 2등급 받았다. 항상 3등급이었는데 구세주자. 진짜 미쳤다. 그냥 해석해서 이거다라고 안 하고 학생들이 직접 풀 수 있고 실전력을 높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풀면 정말 막막하고 느려서 답답했는데 또 선생님 보고 속도가 빨라졌다. 제가 아까도 말했죠. 나도 이렇게 수업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읽고 여러분 답 몇 번? 2번이잖아. 이거 누가 못해. 학생들이 실전에서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한테 추천해 줬는데 3에서 1로 오르고 저도 4에서 2로 올랐다. 2025년 수강평. 자, 그래서 너무 제 자랑만 했죠. 제가 근데 좀 치사하게 제 자랑을 제 입으로 하면 좀 민망하니까 이 수강평 써준 친구들의 힘을 좀 빌렸는데 그냥 핵심은 이거예요. 문제풀이 1, 세부정보 파악에서 쉬운 문제 몰아서 다 풀었거든요. 어차피 쉬운 문제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라고 했죠. 근데 이제 문제풀이 2, 문제풀이 3, 4, 중심 내용, 간접 쓰기, 빈칸 추론은 어려운 문제는 더 침착하고 정확하게 풀 거예요. 왜? 쉬운 유형에서 시간 벌어놨거든. 자, 더 침착하고 더 정확하게 푸는 거 뭘 바탕으로 하냐면 평가원의 학습 방법 안내를 기반으로 해요. 평가원은 매년 요걸 내줘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 학습 방법 안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수능을 출제하는데 그 기관이 공부 이렇게 하라고 알려줘요. 거기에 중심 내용 파악이라고 평가원이 요지 주제 제목을 그 유형으로 묶어놨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2018학년도에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할 때 이 학습 방법 안내를 줬어요. 제가 이걸 매뉴얼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 교재 이름이 그냥 매뉴얼이라고 지은 거예요. 자, 여기에 뭐라 적혀있냐면 중심 내용 파악 관련해서 한 문단의 중심 내용은 하나다. 여러분, 요거는 평가 학습 방법 안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문단이라고 검색해봐요.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가진 덩어리. 문단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유형의 이름이 뭐다? 중심 내용 파악. 그러면 독해하는 이유가 뭐다? 한 문단 독해에서 하나의 중심 내용을 뽑아내는 거야. 근데 그 문단의 중심 내용이 하나거든? 근데 평가원 학습 방법 안내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글의 구성이나 핵심 논지 전개 방식 등을 정리해보는 게 중심 내용 파악 능력 기르는 데 도움이 된대. 그래서 평가원 학습 방법 안내 이것도 다 적혀 있어. 전개 구조에는 비교, 예시, 대조, 열거, 인과 등의 전개 구조가 있다. 이걸 자주 접해보라잖아. 아까 평가원이 말해. 전개 방식 정리해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학습 방법 안내 이렇게 적어놨어. 전개 구조에는 비교, 예시, 대조, 열거, 인과 등의 전개 구조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역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역접, 예시, 인과, 비교, 대조, 열거에 따라서 전개 구조에 따라서 나눠놨고, 그리고 하나 더 그 전개 구조에만 절대 그거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 이거 한 문단의 중심 내용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글을 빠르게 읽어 나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 봐. 핵심 내용이 반복될 거야. 왜? 당연히 한 문단의 중심 내용 하나니까 추진력이 중요하다. 그러면 드라이브 할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수능에서 누가 틀려? 독해 못하는 친구들도 이 단어가 반복되면 인포메이션 하면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 누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을 한다고. 이걸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알려줄 거라고. 전개구조, 역접, 예시, 인과, 비교, 대조, 열거 큰 틀도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핵심 내용 제가 이거를 소위 말해 말장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죠. 지문에 적혀있는 영어랑 선택지에 있는 영어가 다른 단어로 대체돼 버릴 거야. 그러니까 영어만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은 정답을 못 고르지. 핵심 내용을 그냥 반복이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한다. 단어를 바꿔치기 해버릴 거라고. 그거를 한 문단에서 찾아가는 연습을 해드릴 거예요. 중심 내용 파악 유형에서. 알겠죠? 자,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실물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세부정보 파악 저희가 문제풀이 1은 이게 한 권, 단권이에요. 이거는 사실 해설에 그냥 제가 또 쓰는 코멘트 쓰고 할 것도 없어서 이건 강의가 중요한 교재라서 이건 단권인데 문제풀이 2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재가 분권이 됐습니다. 작년에 워낙 많은 학생들이 문제랑 해설 좀 분리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분권하면서 교재가 좀 얇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얇나 하는데 여기에 또 올해 종이도 되게 부드럽고 얇은 걸로 좀 바꿨거든요. 작년에 종이도 너무 뻣뻣하고 거치다라는 말이 많아서 또 많이 업그레이드 좀 했습니다. 자, 일단 교재 중에 문제 페이지를 보시면 문제들은 다 통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지문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선택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작년에 없었는데 중심 내용을 한글로 작성해보자를 넣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넣어드렸냐면 제가 수업할 때 여기 PPT로 이렇게 영어 지문을 띄우겠죠. 그리고 제가 옆에 계속 저는 길게 판서 안 해요. 예를 들어 도덕 플러스 이 정도로 이렇게 옆에 딱딱딱 적을 거예요. 근데 원래 교재는 이게 끝까지 가 있었거든, 옆으로. 그러니까 옆에 막상 학생들이 적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 수강편 기억나죠? 중심 내용을 한글로 작성해 보니까 너무 좋았다. 왜? 여기서 도덕 플러스 한글로 적어놨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로 돼 있던 게 여기서는 단어 바꿔서 나오더라도 중심 내용을 한글로 돼 있으면 바로 캐치할 수 있거든. 이런 거를 쭉쭉쭉 적으실 수 있도록 여기 여백을 드렸고요. 그리고 옆에 선택지 옆에는 아까 학생이 적었죠? 선택지 분석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해드려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학습 방법 안내에 뭐까지 주냐면 평가원이 선택지에서 제목이 문자 그대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함축적이거나 은유적 또는 의문문이한 명령문의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즉 여러분 24번 문제가 왜 어렵냐면 문자 그대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함축이나 은유, 명령, 의문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야. 그것들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선택지에서 정답을 찾을 때 오답이 가진 특징을 잘 파악해야 된다. 오답의 경우 지문에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일반적, 반대 요소를 다루거나. 이거 평가원 학습 방법 안내에 다 적어놨어. 그거에 따라서 선택지가 무관한 선택지인지 반대인 선택지인지 지엽인 선택지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요 칸에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는 수업 제가 막
예를 들어 역접의 전개 구조면 또 조금 명확한 역접의 전개 구조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게 2026학년도 수능 문제거든요. 2026학년도 수능 24번 제목 문제. 여기에 역접의 하고회복 그대로 있어. 그런데 앞도 무조건 읽어야 돼요. 제가 OT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역접의 전개 구조 이제 다들 알잖아. 그렇다고 앞은 안 읽고 뒤만 읽어라. 절대로 그런 강의 안 해요. 앞도 읽으라고 해. 근데 작년에는 제가 인강 1년차고 조금 마음이 급하고 하다 보니까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읽으세요. 이렇게 수업을 했어.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독해 좀 해달라 이래서 올해는 제가 다 독해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들한테 풀게 시키고 포인트 독해를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제가 옆에 중심 내용 한글로 작성해보자. 아까 학생 말대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뭘 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맨 밑에는 또 선생의 디테일 잡기가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또 선생의 디테일 잡기라고 제가 이 강의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보면 역점 예시 인과 비교도죠 열거 그런 거시적인 큰 틀 전개 구조뿐만 아니라 중심 내용 파악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평가원이 자주 반복해서 내는 디테일한 것들을 여기다가 정리해 드렸거든요. 이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 작년에는 이거를 자 여러분 2페이지 갑시다. 2페이지 막 문제 풀다가 자꾸 앞에 가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귀찮았나 봐. 그래서 여기다 이거 넣어 드렸어요. 조금 수업하실 때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사실 그냥 문제고 해설지가 중요하겠죠. 해설지가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완전 바꿨어요. 자, 빽빽하죠? 이게 해설지인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 해설지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뀐 버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진짜 인강 이제 뭐 2년 차로서 계속 잘하고 싶잖아요. 저도 발전하고 싶고 그래서 되게 저희 연구원분들 제가 인강 제가 유튜브를 2017년부터 했는데 제가 20살 때부터 과외를 했어요. 제가 생각보다 이 일이 굉장히 오래 했는데 계속 혼자 일하다가 인강 런칭할 때도 그 교재를 전부 혼자 했어요. 저는. 근데 도저히 이제는 올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좀 하면서 팀을 꾸렸어요. 제 연구실을 차리고 팀을 꾸렸는데 저희 연구원분들이 경력이 진짜 오래되셨어요. 진짜 20년, 30년 굉장히 유명하신 강사분들 밑에서 되게 유능하신 연구원들이 제가 모시고 왔거든요. 그분들이랑 같이 보완해서 만들었어요. 제 원래 교재에 있는 또 선생님 코멘트들 이런 걸 기반으로 뭐가 달라졌냐면 잘 안 보이시죠? 좀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요걸 기준으로 잘라서 윗부분 잠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영어가 있고 해석이 있고 영어가 있고 해석이 있는데 아까 이 문제에 대한 39번 문제 저희 2026학년도 24번 제목 문제에 대한 해설인데 직독치키를 넣어드렸어요. 어떤 학생들은 직독치키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영어 한 문장, 해석 한 문장, 영어 한 문장, 해석 한 문장 직독치키를 넣어드렸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서 물결쳐서 화살표를 막 이렇게 잇고 있죠. 제가 수업할 때 밑줄 긋고 중요하다고 표시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 역접의 연결사, however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음영 처리되어 있는 이 형광펜 칠해져 있는 것들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여기다가 표시를 해드렸고요. 옆에는 또 선생님 코멘트라고 아까 요것처럼 여러분들 문제 페이지에 여기 중심 내용 한글로 작성해보자 요 여백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적어드리는 것들 여기다가 디테일하게 적어드렸어요. 수업하다가 놓쳤어도 수업하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도 요거 열어보시면 제 육성이 들리실 겁니다. 이 코멘트는 제가 직접 다 썼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맨 밑에 중심 내용을 한글로 작성해보자. 제가 적어놓은 거 한 줄짜리 중심 내용을 한글로 써놨죠. 왜 한글로 쓴다? 영어 적으면 바뀔 거니까. 자, 그래서 밑부분에는 자, 작년에 없던 선지 분석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제가 교재에 선택지 분석을 안 넣어줘서 제가 수업할 때도 정답만 하고 나머지 안 보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진짜 하고 싶었어요. 선택지 분석 다 넣었어요. 정답까지 넣어서 정답은 왜 정답이고 여기에 이런 표시도 돼 있죠. 얘네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된 거 아까 지문에서 화살표에 내려온 것들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 드렸고요. 자, 훨씬 편하시겠죠. 무관한 건지 반대되는 선택지인지 왜 오답인지도 여기 해설 진짜 자세하게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밑에는 전문 해석이 있습니다. 직독치케를 또 싫어하는 학생이 있어요. 아, 쌤, 저는 직독치케보다 그냥 진짜 좀 원문으로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전문 해석 넣어드렸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할 단어 이 지문에서 나왔던 뜻으로 딱 하나씩만 괜히 여러 가지 뜻 안 넣고 이 지문에서 쓰였던 뜻으로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교재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해요. 제가 이 수업을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준비하면서 대치동에서 굉장히 오랜 수업을 하면서 정말 이런 해설지가 나왔다는 자체가 조금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거고요. 제가 원래는 OT 때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이랬는데 요즘에는 통각 맛보기라고 이제 1강을 또 들으실 수 있잖아요. 한번 1강 들어보세요. 제 OT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얘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조금 끌리는데 어떻게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도 드실 거고 확실히 영어에 이렇게 투자하는 시간이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저는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써야 되는 걸 줄여서 제가 해드리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차려드린 밥상 그냥 맛있게 먹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들 성적 올리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최소의 인풋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이 수업 많이 준비했으니까 또 인강 2년차로서 1년차 때 부족한 부분들 최대한 많이 보완을 했으니까 찾아주시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1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